성원이 됐으므로 제3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하동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경 지역활력추진단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발전 정규 여건 등을 개선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의 재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13조의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안 제14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5조의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내용, 안 제16조의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의회 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에 제2항의 사항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앞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는 주소를 달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제2항에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하면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1호에 주민생활 편의 정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에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호에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호에 그 밖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 내용인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그리고 2항에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1호부터 3호까지 1호에는 하동군 의회가 추천하는 문의원, 2호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호에 그 밖의 인구 감소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의 위원의 임기, 제6조의 위원의 해촉,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제7조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위원의 결격 사유,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9조의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 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하면서 제2항 제1호의 정기회의는 가목, 나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가목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목의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1조의 분과위원회, 제12조의 위원회 간사, 8페이지 제13조의 수당 등을 규정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예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2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인재 개발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1항에 과목의 1호, 2호를 규정하고 1호에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호에는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는데 1호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 2호에 청년 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호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 4호에 재난재해 등 번제 예방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에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 설치 등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16조에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면서 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1호부터 3호까지 규정하면서 1호에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호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호에 그 밖에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2조에는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지방자치인재 개발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활력 추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원번호 제31호 하동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3년 4월 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제안 이후 3주요 내용 4참고사항은 앞서 지역활력추진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제9조, 제15조, 제27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법 제9조 제3항에 보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추후 인구정대 시책 지원 조례의 위원회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유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지난달 21일 간담회에서 지역 활력 추진단이 제안한 하동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하동군 인구 정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점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조례안의 목적이 흡사하고 지향하는 점이 일치하는 바 위원회를 하나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 자체를 한 가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분류가 틀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사한 그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통합을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꼭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격하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지역 관련 추진단장님께서는 김민현 의원이 제안한 인구 증대 시책 조례와의 통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숙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은숙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각종 의견 청취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21일 의원 간담회 시에도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4월 5일 조례규칙 심의에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제4호에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제5호의 전자우편 ID 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제3항의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는 담당 부서를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 부서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3조 제4항의 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제8조 제1항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로 제8조 제2항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2조 제2항의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답변에 응해야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제4호의 그 밖의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를 그 밖의 군정을 홍보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제한제도, 우수시책 홍보 행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의 보상 승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으로 제14조 제3항의 보상하는을 지급하는 시상금이나 시상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5조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3년 4월 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격을 하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감에 큰 관심과 서원 보내주시는 김진태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로서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4호의 저장강박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저장강박 지원 내용을, 제6조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의 지역사회 현적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3월 21일 실시하였으며 조례 규칙 심의는 4월 5일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첨부 사유서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전문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지원 대상은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1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제2호 긴급지원가구, 제3호 한부모가족, 제4호 등록장애인 가구, 제5호 연금수급자 가구, 제6호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제7호 통합조사관리 대상 가구, 제8호 다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 내용은 제1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생활 폐기물 수거 지원, 제2호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제3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제4호 그 밖에 재단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 정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단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는 본인 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자원봉사자에 관한 지원,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관련 법령 및 7페이지 비용 추계 미천부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재단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번호 제33호 하동군 재단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고입니다. 2023년 4월 7일 하동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상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재단강박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혹 우리 하동에도 그 재단 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조사된 예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 조례 검토 중에 그 은변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한 18건 정도. 하동군 전체로.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한 가구당 이제 가구당으로 만일을 하면은 과장님께서 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예, 사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연계해가지고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가구당 이제 만일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저희들은 한 그 200만 원 정도 그 한도 내에서 예. 한 가구에 이제 도배라든지 이제 그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행. 200만 원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 협의체에서 가면 물론 이제 봉사자들도 있겠지만 이제 물건 정리해 주는 것부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배까지 한다면 200만 원이 과연 책정돼서 맞을까? 좀 너무 작지 않나요? 이제 그 가정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한번 올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면은 분명히 예산도 있을 건데 예. 예산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예, 예산이 지금 2천만 원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2천만 원. 예. 18가구에 2천만 원, 286, 3,6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2천만 원은 됩니까? 그거 자체가 틀렸구만. 10세대 지금 할. 예. 올해는 그 대상은 18건으로 조사가 되는데. 어차피 재단 강박증에 의심되는 가구를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우리 그 지자체의 그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정도 알지만 좀 더 행복한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예. 좀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과장도 집행하는 게 있어서 수월치 않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희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격하자 하는데 이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장례 지원을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재정 부담 해소와 위안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의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의 공영장례 지원 방법, 제6조의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 간담회를 3월 21일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에는 4월 5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 영향 분수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전문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1항 군수는 사망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2호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제3호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감옥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자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남옥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제1항, 제3호 감옥의 연고자는 연고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지원 방법입니다. 제1항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3항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지원 내용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 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례급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제9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9페이지 공영장례 시신 처리 위임서, 10페이지 비용 청구서, 11페이지 관련 법령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3년 4월 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공영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 범위 중 주민의 복지정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 한 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격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영 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민원상담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훈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훈입니다. 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해서 민원상담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민원인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7조에서 민원상담관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업무, 근무 및 업무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의원 간담회 시 김민현 의원님으로부터 타 조례와 같이 3단간 자격 및 결격 사유를 명시하도록 보완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김진태 위원장님으로부터 임기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였으며 제3조에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기는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상담관의 임무는 민원인의 상담과 안내,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의 홍보,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조례에 담지 못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서 운영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상담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번호 제35호 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3년 4월 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민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을기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민원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 상담관 운영 및 실비 지급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담관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원하는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민원 상담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